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2025년 예언, 한반도의 인류 지도자, 이 발췌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랫동안 좀 숨겨져 왔던 예언들이 2025년에 그것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뭐 이런 주장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대담한 주장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예언 내용,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건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랄까요? 여러 고대 문명 예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중국, 서양, 인도, 아프리카까지. 그렇죠. 근데 그 예언들의 마지막이 다 공통적으로 인류를 이끌 지도자가 한반도, 여기서 나온다고 지목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러 문화권에서 같은 곳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잖아요. 왜 숨겼을까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인류 파멸 가능성까지 암시되어서 아예 철저히 숨겨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파멸 가능성까지요? 와, 근데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5년? 그 부분도 설명이 있는데요. 그 예언서들의 일종의 조건 같은 게 붙어 있었대요. 때가 되면 열 수 있다. 아하, 네, 근데 그때가 바로 2025년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동양 끝 작은 나라라는 표현 때문에 일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금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일본은 좀 주춤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부상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근거를 두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주인공은 한국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 지도자,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대통령, 이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럼 누굴까요? 그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아니라 뭐랄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쭉 쌓아온 그런 인물? 여러 세대요? 네. 거의 뭐 현대판 부족장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더 깊은 뿌리를 가진 리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현대판 부족장이라 그러면서 지목하는 게 바로 네, 맞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딱 지목해요. 대기업 총수요. 네. 여기서 3세대 모델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1세대가 이제 길을 닫고 2세대가 이걸 세계로 확정하고 그리고 3세대가 이걸 이어받아서 중요한 건 그냥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 존경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다. 뭐 이런 논리죠. 삼성을 예로 들기도 하던데요. 1, 2대는 성공했는데 3대는 아직 그 존경까지는 실력으로 얻지는 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었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존경이라는 게 그냥 뭐 인기 많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사회와 인류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서 얻는 아주 깊은 신뢰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지도자 개인에 대한 존경이 결국에는 국가 전체, 즉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받는 존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결국 이 잠재력 리더들 역할에 달렸다. 뭐 이런 시각인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회가 이런 리더가 존경받으면서 클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있다. 맞아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과거에는 성장을 이끄는 책사는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미 성장한 인물을 더 빛나게 해줄 스승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진정한 스승을 우리 사회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에요. 사회적 성숙의 리더십 발현을 막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정치 비판도 있었죠? 네. 뭐랄까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잘 안 보이고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은 안 하는 건달터이. 건달이요? 그리고 또 비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행동대원 타입.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퇴행하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 하더라고요. 사회 전체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자료는 2025년을 대한민국이 그 예언 속 잠재력을 실현하고 또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리더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국민들이 이걸 지지해주고 그리고 진정한 스승의 지혜까지 더해져야 한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이 예언 속에 담긴 잠재력을 정말 현실로 만들고 우리가 세계적인 존경을 얻으려면 여기서 언급된 그 잠재적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인식을 전환해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부 내용이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